아니 러시아의 얀덱스도 검색 엔진이고 중국의 바이두도 검색 엔진인데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 아니라 검색 엔진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상 차려서 바치는 거죠. 네이버 검색은 검색 엔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검색 엔진 딱 꼽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액티브한 거 꼽으면 보통 한 4개 꼽습니다. 미국의 구글, 일본은 야후가 많이 해요. 일본의 야후 서비스, 야후.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비록 검열을 엄청 하지만 바이두 자체는 검색 엔진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얀덱스. 네이버에 못 꼽혀요.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듀크 대학에 무슨 아주 머리에 뽕 맞은 놈은 구글이 지배하지 못하는 한국의 검색 시장. 구글이 지배하지 못하는 한국의 검색 시장. 진실에 관한 팩트 체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따오 개 헛소리를 하고 있죠. 네이버에 의한 진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 한국말 배워서 들여다보고 그따위 건방진 소리에 이 듀크 대학의 교수인지 지랄인지 나발인지 하는 인간아. 어디서 배워 처먹어갖고 남의 나라 지금 진실이 가려진 사회에서 사람들이 열통이 터져 있는데 그따위 소리 하나? 이 영어로 편지 쓸 수 있는 분은 그 구글링 검색해보세요. 듀크대 교수가 이상한 소리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편지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지 쓰려고 그러다가 좀 몸도 피곤하고 하도 바빠서 못 썼습니다. 아예 그런 소리 할 바에야 구글이 지배하지 못하는 평양 진실 검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아 그렇게 쓰시라고 듀크대 교수. 맞박에다 김일성 바지 붙여놓고 문신으로 새겨놓고. 듀크대 교수는 뭐하나? 자, 상황이 이런데 이란은 아예 정신이 나가서 30개월 전으로 시간여행을 갔습니다. 이란에 지금 그 외무성 관리라는 자가 한 소리가 우리는 순진했다. 북한으로부터 교훈을 배웠어야 한다.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와 ICBM을 내놓고 개발했어야 됐다. 이따오 소리를 했어요. 아니 북한으로부터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고요? 어느 때 교훈? 2017년 1월 때 교훈? 트럼프한테 겁먹고서 납작 엎드려서 지금 제대로 ICBM이나 핵실험 못하고 엎드렸잖아요. 그 다음은. 그럼 그 전 시점 교훈이죠. 좀 더 시간 가져보라니까 이란 분들. 북한 케이스의 진정한 교훈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렇게 만지작거리면 결국 북한은 체제가 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분질러지는 거라고. 몇 달 기다려보면 혹은 1년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걸 지금 벌써부터 경망스럽게 우리가 북한의 교훈을 배웠어야 합니다. 북한이 정말 잘했군요. 우리도 그냥 내놓고서 핵과 ICBM 개발할 걸 잘못했군요. 괜히 우리가 착하고 순진한 척 하다가 순진하게 놀았다가 트럼프한테 당하고 있군요.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북한 교훈 배웠다가는 골로 가요. 지금 뮌헨에서 안보 컨퍼런스 열리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 사진에 뭐 이란 사람들 잘생겼죠. 그 이란 외무상입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상이 이제 우리 NPT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해보시라고. 해보시라니까. 무슨 꼴 나는지 보게. 옛날에 산유국 먹어줬죠. 지금 산유국은 그냥 국가의 하나일 뿐입니다. 1970년경부터 한 45년 동안 2016년까지 산유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 세상 끝났거든요. 그 세상 끝났거든요. 참,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늦게나마 허겁지겁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올해 들어서 미국 및 무역 질서에 관한 연구에 돈을 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는 우리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는 따로 국가사회과학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그 로고가 국가사회과학기금 로고입니다. 이 기금에서 미국 연구에 정부 지원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43개 외교관계
연구 프로젝트 중 24개가 미국 그리고 12개가 무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92개의 정부 지정 외교관계 연구 과제 중 20개가 미국 혹은 무역 관련입니다. 자, 이렇게 돈 쏟아부으면 좋은 연구가 나올까요? 저는 의심합니다. 왜냐?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사회가, 그 국가, 그 사회가 진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냐. 이 문제거든요. 진실은 뭐냐.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내부 식민지에 기반한 국가자본주의적 전체주의. 좀 이름이 길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 CCP, 인민해방군, PLA. 그게 지배하는 레드. 그래서 CCP, PLA, 레드. 국가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스트.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 뭐뭐에 기반한, based on, 내부 식민지, 인터널 컬러니. 그렇게 되는 거죠.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내부 식민지 기반 국가자본주의적 전체주의. 이게 중국의 체제거든요. 워낙 왜냐하면 이 체제가 3,500년 전에 상제국, 그 다음에 19세기에 세계 최악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피비린내 나는 농민 반란이었던 태평천국을 물려받은 체제라고요. 그런 무지막지한 생무식한 잔인한 본체가 이게 그냥 몸부림쳐가지고 지금 G2급의 국가자본주의까지 왔으니 이게 누더기 체제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누더기라고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아무리 짧게 표현을 해도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내부식민지 기반 국가자본주의적 전체주의 뭐 이렇게 길게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이 체제를 변경해야 된다. 그게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게 진실 아닙니까? 체제 변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걸 국가 돈 받아서 어떤 간 큰 학자가 논문에 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태반은 중국이 단결해서 중국 인민들이 단결해서 외세의 압력과 저항을 하고 중국의 독자 생존, 기술 자립, 기술 독자 세계 구축, 독자적 기술 세계의 구축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 나오기 십상이죠. 자기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실된 목소리를 내봐야 논문이 인쇄조차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고 자기만 손해볼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10중8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공산당에서 군이 나온 나라가 아니에요. 소련이나 동구는 공산당이 뿌리 깊게 내리고 거기서 군이 나왔어요. 중국은 공산당은 별 볼 일 없었고요. 농민 반란군이 군사적으로 나라를 집어먹은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앞전으로 내세워서 공산당을 급조한 거예요. 저게. 농민 반란군 반란 상태에서는 공산당은 큰 힘 못 썼습니다. 그때는. 명분뿐이에요. 본체는 농민 반란군이었다고요. 저기가. 이 까닭에 중국은 공산당 전통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인민해방군을 앞에 쓴 거예요. 인민해방군을 그리고 별도로 써준 거예요.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내부식민지 기반. 내부식민지 기반이라는 건 내륙지역 그리고 해안지역 두 개가 완전히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 공업화 수준, 문화 수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내부식민지 체제에 기반해 있다고요. 그리고 내륙에서부터 해안 지역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 농공은 기본 신분 자체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나 다름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빠른 소리 하면 너 여기서 왜 사냐? 그러고 내려보내요. 그 사람들끼리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걔도 불법 체류자예요. 주민등록을 여기로 안 옮겨줬으니까 공립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립사설학원을 다닌다고요. 내부식민지죠.
내부 식민지 기반 국가 자본주의적 전체주의. 이게 중국 체제의 실체입니다. 이 체제가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중국 국가 돈 억만금을 쏜다 그래도 그 돈 받은 사람 학자 중에 이 진실을 자기 논문에 쓸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미국이란 나라를 좀 더 이해해야 되고 세계 무역 질서를 좀 더 이해해야 된다. 뭐 그렇게 허겁지겁 나섰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경제가 망가져도 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조만간에 나오고 우리 경제 잘 운영해왔고 선방해왔고 이따 헛소리 주워 삼기고 있는 문재인 586 집단보다는 100번 낫네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뭘로 급가속되고 있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한편 북한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뭘로 공격하고 있냐? 무역, 기술 차단, 금융. 금융은 일단 북한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먼저 건드리죠. 그래서 뭐 부단은행, 상하이은행, 무슨 개발은행 이런 게 걸린 거죠. 요번에 검토 대상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 기술 차단, 금융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물론 군사는 앞에다 딱 한반도 위기 상황이란 이유로 딱 포진시켜 놓고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북한은 질식 가는 과정에 들어가 있죠. 지금 세계 은행망으로부터 퇴출시켜 버렸으니까 저게 이제 세계 은행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주요 은행들이 열 몇 개, 뭐 20개 정도가 떠 있고 그 주요 은행으로부터 전부 연결돼 있고 이게 세계 은행망이거든요. 저 파란 쪽이 미국 영향이 닿는 데들이에요. 저기서부터 퇴출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연결이 다 끊기는데. 중국에 대한 공격은 일종의 신부타격입니다. 예, 신부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선은 휴전선에서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군사 충돌이 있는데 평양을 때려버리는 거, 영변을 때려버리는 거 이런 게 신부타격입니다. 눈앞에 싸우고 있는 전선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휘, 통제, 정보, 제어 이런 게 명령 이런 게 일어나는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 커맨드, 컨트롤, 그 명령, 제어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정보, C3I라고 보통 하는데 C4I, C3I 거길 때리는 거죠. 심장부를. 그걸 신부타격입니다. 중국 자체가 신부잖아요. 무슨 얘기냐? 북한과 중국을 보면 이게 한 패키지거든요. 하나의 몸뚱이를 보면 중국이 신부잖아요. 이 미국의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 문제의 부분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서브셋으로.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 가지고 까불고 그런 걸 구축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도발을 하는 거는 저거 다 중국 지원 아래, 중국의 묵인 아래, 중국의 지시 아래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패면 결국 중국이 주 전장의 핵심이니까 본가를 패면 어차피 차제의 본가를 중국을 패서 중국 전체주의 체제를 박살내겠다는 거니까 중국을 패면 북한이 꼼짝 못한다. 혹은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기본 전략 기본 틀이거든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진영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 게임에서 북한은 어떤 데냐? 전략 요충지예요. 북한을 접수 해방을 시키면 그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심리적, 장기적 공격 고지를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중화제국의 전략 요충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기보다 중화제국의
전략요충지로 보시는 게 아마 상황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다. 트럼프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가속을 해나가면 한편으로는 무역과 기술 차단과 금융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을 본가를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 압박, 군사 포위와 경제 제재, 이번에 이제 거기에 세계 은행망으로부터의 퇴출, 이런 무지막지한 수를 가지고 북한을 공략을 하면 이게 지금 급가속되고 있거든요. 그 조만간에 어떤 변곡점이 온다는 소리죠. 조만간에 어떤 분수령이 온다는 소리예요. 몇 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텐션을 높여가고 급가속해서 쫙 올라가면. 자, 마음 단디 드시고요. 내일 오죠. 트럼프 모레 갈 텐데 잘 왔다가 잘 가기를 우리 또 힘을 다해서 응원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환영해 줄 사람들은 환영들 많이 하시고, 제발, 그리고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이름 걸고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부탁드리는데 좀 알고서 하십시오. 트럼프가 이번에 방한해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는데 결국 방한의 결과는 내년 총선을 망치기 위해서 방한한다, 뭐 이런 그건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 겁주고 해서 조회수 오르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건 우파파리 보수파리도 못 돼요. 그건 뭐냐면 분노파리 불안파리예요. 우리는 지능적이고 유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중동의 또 포탈 네이버의 세뇌 공작을 뚫고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